네, 손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동안 쌓여있는 이야기들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얘기로 한번 시작해보죠. 네, 월요일 아침부터 전쟁 얘기를 또 드릴 수밖에 네. 없습니다. 새벽에 들어온 걸 쭉 보면요.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좀 특히 중동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조금 좀 이렇게 좀 글쎄 표현이 그렇지만 좀 허둥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 중동전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큰 움직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네. 첫째는 뭐 들으셨겠지만 가자 휴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이 아랍에미리트가 제출을 했는데요. 네. 이게 미국이 반대하는 바람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이제 이사국 15개 국가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임이사국 거부권이 있죠. 그쪽은 이제 한 곳도 반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표결에서 보면은 프랑스하고 일본 이제 비롯해서 13개국이 찬성표를 던지고 영국은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으면 채택이 됐는데 네. 반대해서 이게 이제 채택이 안 됐습니다. 네. 미국의 거부권으로 채택이 무산됐다라는 얘기인데 아랍권이 즉각 반발을 그렇죠. 했죠. 네. 네. 뭐 일제히 반박하고 뭐 부도덕하다. 네. 그다음에 뭐 인도주의 가치 원칙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비판을 했고 특히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정말 실망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교탄을 했습니다. 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그 결의안 채택 부결된 날 사우디 외무장관하고 별도로 만났는데 뭐 여기서도 휴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걸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 휴먼 라이츠 워치 국장이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미국이 전범 공모자가 될 위험에 처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네타냐후는 뭐 미국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 그러면서 하마스 제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정당한 전쟁을 계속하겠다. 뭐 이렇게 아주 다짐하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지금 가자지구 남쪽에 네. 칸 유니스라는 이제 큰 도시인데 거기 중심부까지 지금 탱크가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탱크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 주민들한테 다 이제 소개하라고. 네. 지금 뭐 유엔은 물론이고 뭐 심지어는 세계 보건기구까지도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하는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탱크 얘기를 지금 해주셨지만 이 탱크 포탄 공급 승인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좀 노골화한다 이런 흐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작전하면서 이제 계속 공격을 하니까요. 네. 특히 탱크 포탄이 많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13,000발 정도를 좀 급하게 사겠다고 이스라엘이 요청을 해서 지금 이걸 미국 하원이 이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를.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하원은 공화당이 주도하니까 공화당은 지금 여러 가지 뭐 전쟁에 대해서 조금 좀 이렇게 좀 견제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니까 미국 국무부가 이런 하원 심의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미국의 그 무기 수출 통제법이 있는데 거기에 긴급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이제 급할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건너뛰고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무부가 이걸 승인을 한 걸로 그렇게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서 뭐 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지금 포탄을 급하게 줘야 할 위급한 상황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이 다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무래도 뭐 지금 국제사회 비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이렇게 전쟁이 자꾸 길어지니까 사실 이게 트럼프한테는 오히려 더 유리한 거 아니냐 그런 그 걱정들도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반유대주의 모호가 모호 입장이다라는 이유로 미국 명문대 총장이 결국 사임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대학 얘기인가요? 얼마 전에 하버드 펜실베니아 대학 유펜 그리고 MIT 총장들이 미국 의회 청문회 불려나갔죠. 그래가지고 반유대주의 그런 움직임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고 막 이제 특히 공화당 의원들한테 이제 질타를 당했는데 AP 보도를 보니까요.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 총장이 이제 총장 된 지 2년 됐는데 여성 총장인데요. 네. 결국은 밀려가지고 본인이 도저히 아마 압박이 심했든지 사임 의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로스쿨의 테너 교수, 종신 교수인데 이거는 유지를 시켜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때 그 하원 교육 노동위 청문회 때
그 일부 학생들이 뭐 유태인을 유태인을 뭐 말살시켜라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제 즉답을 회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공화당 쪽에서 불만을 갖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질문 중에 하나가요. 유대인 그 제노사이드 집단 말살을 부추기는 게 그 이 대학 행동 강령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결정 판단할 문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발끈해서 특히 그 이 대학에 거액 후원해온 그 이 대학 졸업자 가운데 이제 그 자산운용사 창립자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내가 한 1억 달러 정도 주기로 했었는데 안 하겠다. 총장 바꾸면 주겠다. 이렇게 또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총장이 좀 심적인 부담을 느껴서 물러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미국 내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반유대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네. 워낙 그 유대 사회의 그 기득권이 강하다는 게 거듭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대답한 게 이제 모호했다. 예, 뭐 이 총장은 앞서도 어떤 사람의 발언만 가지고선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미국 헌법이 이런 자유로운 발언을 하도록 허용을 했다 했는데 그것도 그냥 막 그냥 밀어붙이니까 심지어는 뭐 내가 좀 너무 이렇게 좀 한쪽만 생각만 했다는 식으로 이거 좀 후회한다는 그 성명까지 냈습니다. 그런데도 나가라 하니까 결국은 밀려났습니다. 네.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이제 현지 주민들, 네. 국민들이겠지만 사실 세계 곳곳도 이렇게 이념으로 인해 좀 갈라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뭐 예들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폐렴과 독감 동시 유행하고 있다. 뭐 마이코플라즈마 이 얘기도 했었는데 뭐 다른 건가요? 아니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네. 그 특히 이제 폐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하고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빠르게 확산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당국이 이게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XBB 백신을 맞으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린 걸로 그렇게 관영 매체들이 지난 토요일에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상하이, 뭐 텐진, 우한 같은데 주민들한테 그 XBB 변이가 이제 중국에서 여전히 지금 가장 강하고 특히 이게 이제 면역 회피력이 강하니까 고령자 어린이들은 반드시 이 백신을 맞아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XBB는 계속해서 가장 빠르게 우세한 지금 바이러스로 퍼지고 있군요. 지금 우리나라도 네. XBB 1.5 그 이가 백신 접종을 하고 있죠. 저도 맞았습니다. 그러세요. 예. 네. 그 지금 환구15 그 관영 매체 환구15가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분석을 인용해서 전했는데 중국 코로나 감염자 아직도 코로나 감염자가 있는데 XBB 변이가 가장 널리 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그 선전에 있는 병원장 얘기는 특히 고령자하고 가 이제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환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달 중에 고령자 감염이 정점에 달할 것 같다니까 이달만 잘 넘기자는 겁니다. 지금 뭐 중국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수업 같은 거 많은 곳이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이들 계속 일일 점검하고 하는데 그래서 특히 교육부가 이제 바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 외에 겨울만 되면은 뭐 다시 유행한다라는 얘기는 뭐 해마다 있었죠. 그렇죠. 나오는 얘기인데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이 폐렴이 좀 유행하는 게 올해는 그래서 저는 손만 깨끗이 씻어도 네.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마스크 같은 것도 가능하면 하도록 하고요. 네. 자, 중국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급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외국인 관광객이 좀 많이 줄었나 봅니다. 중국이 최근에 뭐 경제도 좀 흔들리고 특히 또 반간첩법 같은 것도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이제 뭐 조금만 발언 잘못하면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당국에 이렇게 조사받을 수 있고 하니까 이제 조심을 해온 상태인데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당국이 이제 어떻게든지 외국인 관광객을 좀 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 지난 3월에 중국이 이제 관광비자 발급을 정상화했죠. 그런데도 지금 뭐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 당국 집계를 보니까 올 상반기에 중국 여행사가 이렇게 이제 모객한 외국인 관광객이 50만 명이 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 유행 전인 2019년 같은 경우 같은 기간에 무려 한 860만 명. 그러니까 뭐 5%가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줄었고 예,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거의 안 늘었군요. 네, 그러니까 95% 이상이 줄어든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아차 싶어서 그런지 상호 비자 면제, 비자 발급 수수료 인하 같은 조치를 속속 도입하는데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요 내년 말까지 비자 발급 수수료를 25% 내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국이 이제 우선 여기 해당되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 태국, 멕시코, 베트남, 필리핀 같은 포함해서 12개국 계속 늘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적으로 단수 비자 발급하는 경우는 이제 수수료가 지금은 35,000원인데 26,000원으로 내려가고 1년 복수 비자는 75,000원으로 한 25,000원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중국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지속적으로 네. 이렇게 외국 사람들을 들어오도록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1일부터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같은 6개국에 대해서는 1년간 시범적으로 비자 면제 들어갔고요. 싱가포르하고는 30일 동안 상호 무비자 입국을 허용키로 하고 내년 초부터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뭐 수수료 떨어뜨리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당장 늘어날까 글쎄 그런 것 네.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 사회가 많이 경직화돼 있고 이렇게 또 뭐 막 독감에 막 폐렴 확산하는데 글쎄요.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도 주변에 지금 보면은 일본 가는 뭐 분들은 좀 많은 것 같고 다른 나라도 여행 많이 가시는 것 일본은 좀 같은데. 엔화도 지금 뭐 아직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약세고 하니까요. 네. 근데 중국을 여행 간다라는 분은 좀 저도 잘 요즘 네. 안 보입니다. 네. 맞아요. 못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도 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이 얘기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입니다. AI 규제 법안 세계 첫 합의 이러는데 내용 좀 알려주시죠. 그 유럽연합이 사실 인공지능 규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왔었고요. 미국하고도 좀 대도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위원회하고 유럽의회 그다음에 이제 회원국 27개 회원국 대표 이제 세 시스템이 이제 같이 움직이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는 지난 토요일 날 무려 한 40시간 정도 아주 마라톤 회의하고 나서 이제 이른바 AI 액트 법안에 합의를 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떤 인공지능의 그 위험성을 분류를 하고 네. 투명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은 벌금을 매기는 거. 이 부분은 미국은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미국도 규제 법안을 지금 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지만 좀 이렇게 기업의 AI 개발을 좀 이렇게 촉진시키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규제 쪽에 이렇게 방점이 두어진 거는 이제 유럽연합이 처음이고요. 어쨌든지 법안에 합의가 됐는데 지금 외신들은 이게 세계에서 최초로 이런 거라는 의미를 둡니다. 세계 첫 규제 법안이다. 예, 그러니까 뭐 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굉장히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데 이제 다만 이제 어떤 그 국가안보라든가 범죄 추적 같은 거는 예외를 허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른바 대규모 언어 모델 이게 이제 뭐 좀 어려운데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학습하고 해서 하는 네. 건데 이제 그것도 규제를 하는데 역시 국가안보하고 법 집행을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좀 두기로 했다. 그러니까 역시 유럽연합이 규제를 해도 어떤 이런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여지를 두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윤리적인 이야기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샘 올트만 뭐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는 좀 심화될 거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유럽연합에서 진통 끝에 좀 이런 게 통과가 됐고요. 그렇다면 유럽연합 쪽에서 이제 유럽에서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도 예. 통제를 좀 많이 받는다 생각을 물론이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율주행차나 의료장비 같은 그 위험도가 높은 기술을 선보이는 기업은 데이터를 반드시 공개하고 엄격하게 테스트를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을 어기면은 이제 많게는 한 3,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한 500억 원 정도, 그리고 전 세계 매출의 한 7% 벌금을 부과하겠다. 그런데 이제 역시 유럽연합 내에도 반대가 있습니다. 특히 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이 이제 이렇게 좀 AI 쪽 이제 유럽에서 좀 선진국들은 이거는 너무 가혹하다 가지고 상당히 반대를 해서 좀 그래서 이렇게 마라톤 회의를 한 모양입니다. 아직 최종 합의문이 공개된 건 아니고요. 네. 그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계속 막후 논의가 계속되는 모양입니다. 이 기간이 어느 정도나?
이게 이제 걸릴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법 초안이 마련이 돼도 유럽 의회하고 회원국들이 또 각자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효되려면은 뭐 한 2년 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조금 유럽하고 분위기가 다르다. 네. 약간 차이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반응은 있습니까? 미국이 지금 네. 지난 몇 달 특히 여기는 이제 기술에 초점을 맞춘 청문회라든가 포럼 같은 걸 열었고요. 그래서 초당적으로 법안을 지금 막 마련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미국 쪽은 유럽연합 이 관련 입법이 너무 가혹하다 이런 쪽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지 뉴욕 타임스가 유럽연합이 이렇게 입법 그 기반을 마련을 해서 돌파구를 마련을 했지만 뭐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효과에는 의문이 있다. 그러면서 이 얼마나 이 AI 규제가 얼마나 힘든지 거듭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술 개발하고 그렇죠. 어떤 그 윤리적인 측면의 균형 맞추는 문제죠. 이제 그 부분인데 유럽연합이 훨씬 더 이런 이제 규제 쪽에 좀 더 방점을 줬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샘 올트먼과 관련된 이야기도 상징적으로 좀 그거를 그렇죠. 네. 관련된 일련의 일들이었는데 계속 뭐 얘기가 나올 만한 이슈입니다. 제미나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새롭게 나온 제미나이에 대한 이슈가 또 주말 동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네. 제미나이가 나와서 이게 뭐 인간을 처음으로 그 인간의 그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라고 막 그랬는데 맞아요. 지금 이거를 써보니까 네. 그 CNBC 보도를 보니까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그 이제 구글이 이걸 공개하면서 이제 영상을 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성능이 좋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실시간이 아니고 사전 편집된 걸로 그렇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물론 사전 편집됐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뭔가 그 제미나이가 이제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기대감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민감한 질문이 나오니까 좀 버벅대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민감한 질문, 이를테면 뭐 중동전에 대해서 뭐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했더니 구글 검색해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제미나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능력은 있는 건 틀림없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버벅된 부분에 대해서 이 제미나이가 이제 바드라는 데 탑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누가 할리우드 나무주연상을 받았는지를 그 물어보니까 좀 버벅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대답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이것도 조금 주춤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드 같은 경우는 100개가 넘는 언어로 서비스가 되는데 즉각 이 연결이 안 되는 모양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당연히 뭐 챗 GPT라든가 빙 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것들과 좀 비교가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구글 쪽 얘기는 네. 챗 GPT나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룹이라는 것도 비슷한 이제 경쟁 서비스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처럼 그런 약간의 문제가 있다. 우리만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라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제미나이하고 이렇게 뭐 대화를 해서 정보를 얻을 때 반드시 더블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더블 체크를 하자고 하면은 뭐하러 이런 데다 의존을 하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CNBC 보도를 보면요, 그 앞서서 그 구글이 그 챗 GPT 대항마를 내려고 이제 마인바드라는 걸 공개할 때도 좀 오답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외신 분석은 구글이 이제 그 챗 GPT 여기 이제 최신 버전이 4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빨리 그냥 놔뒀다가는 도저히 경쟁에서 처지니까 제미나이를 급하게 좀 출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조금 좀 미완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또 관측을 했습니다. 네. 다음 얘기는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무노조 테슬라가 북유럽에서 사면 초과다. 어떤 얘기일까요? 지금 미국 전미 자동차 노조도 테슬라 그다음에 이제 외국 자동차사들 노조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니까 지금 이 테슬라가 북유럽에서도 그 무노조 그 원칙 때문에 지금 뭐 상당히 지금 공격을 받습니다. 특히 스웨덴에서 노동자 임금 단체 협약 거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소까지 돼서 그 법정 소송에서 일단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북유럽 전역에서 네. 노동계도 그렇고 공공 투자기관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뭐 국부 펀드가 이제 지분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치운다 그런 그 경고도 했고요. 지금 뭐 그다음에 또 이 북유럽 노동단체들은 테슬라 그 자동차 하역 같은 거 일체 거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글쎄요.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워낙 노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든지 지금 특히 유럽 쪽에서 이런 식으로 테슬라가 무너져 원칙 가지고서 상당히 지금 저항을 받습니다. 네. 노조위원장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노조위원장 얘기는 그쪽에 이제 그 북유럽 쪽에서요. 사측하고 단체협을 맺고 노조끼리 서로를 지지하는 게 북유럽 노동시장의 중요한 모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와서 우리 이쪽 와서 뭐 노조 없이 비즈니스한다 턱도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일축을 했습니다. 좀 강하게 네. 일축하는 발언까지 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이 국제뉴스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